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동기부여 이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동기부여 이론이라는 것은 이제 조직을 운영할 때 또는 이제 조직행위에 관련돼서 종업원들한테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를 잘 시켜서 조직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걸 연구하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동기부여 이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기부여 이론은 크게 자, 우리 두 가지가 있어요. 내용 이론과 그 다음에 과정 이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보면, 자, 내용 이론,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정 이론.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동기부여 이론에서 내용 이론 이렇게 보면, 자, 우리가 동기가 부여가 됐을 때 우리가 좀 더 조직의 효율성이 좀 높아진다. 다시 말해서 종업원들이 동기가 부여받고 많은 동기부여가 됐을 때 좀 더 이제 일에 대한 효율성이 높아지고 그것은 곧 조직에 대한 효율성, 생산성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동기부여 이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종업원들한테 동기부여를 잘 시킬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학문이 되는데, 자, 그 중에서 내용 이론과 그다음에 과정 이론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럼 내용 이론은 뒤에는 나오겠지만, 내용 이론은 종업원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그죠? 자, 무엇이 동기부여를 시킬 것인가?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무엇이? 자, 그러면 과정 이론은, 자, 동기부여가 되는데,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게 바로 동기부여 이론에서, 자,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동기부여 이론은 크게 내용 이론과 그 다음 과정 이론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자, 내용 이론은 요거죠. 무엇이 사람들을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것인가? 뭐 예를 들어서 돈이냐, 아니면 직장에 대한 만족감이냐, 그죠? 자, 아니면 직장에 대해서 이제 만족감과 더불어 이제 그 페이, 그죠? 돈이라는 부분도 같이 있을 수 있고요, 그죠? 아니면 내적 만족감 이런 것들도 이제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과정 이론은 과정 이론입니다. 과정 이론은 인간의 동기부여가 이겁니다.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보는 게 동기부여 이론에서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첫 번째 할게 내용 이론에 관련된 걸 보는데요. 자, 내용 이론은 우리가 뒤에서 보면 대표적인 게 매슬로우의 그죠? 자, 욕구 5단계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슬로우 이론을 보시면 자, 이거 내용 이론입니다. 내용 이론은 과연 우리가 무엇이 그저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시키는가라고 이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매슬로우 욕구 5단계설이니까 결국 매슬로우는요. 자, 욕구가 우리한테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시킨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매슬로우는 자, 욕구 5단계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욕구 5단계설은 결국 욕구 하위 욕구가 충족되면서 상위 욕구가 충족이 되고 같이 이 욕구가 충족되면 다음 단계 욕구로 충족된다는 이론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매슬로우는 결국 그죠 보면 만족, 그죠? 자, 그다음에 진행 이런 패턴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슬로우는 인간의 내면적 욕구, 그저 욕구를 각각의 계층, 각각의 계층에 부여한다는 것은 5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가지로 구분했고, 자, 매슬로우의 가정은 각 단계의 욕구는, 자, 첫 번째입니다. 기억할 거. 자,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동시에 발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위 욕구와 상위 욕구가 같이 이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뭐가 된다? 하위 욕구가 발생하고 그리고 하위 욕구가 반드시 뭐가 된다? 충족이 돼야, 그러니까 만족이 돼야 다음 욕구로 진행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위 욕구가 반드시 충족되어야 다음 단계인 상위 욕구가 발생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은 결핍에 의한 동기 유발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핍에 의한 동기 유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위 욕구가 충족이 되면 다음 욕구가 뭐가 된다? 동기부여가 일어난다는 것이고, 다음 욕구를 향한 이게 결핍에 대한 동기 유발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다음을 보시면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보면 자아 실현 욕구는
다른 단계 욕구와는 달리, 그죠? 자, 뭐가 된다? 자, 두 번째. 완전히 뭐한다? 완전히 충족될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이 단계는 충족되면 될수록 욕구의 크기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죠? 매슬로우는, 그죠? 매슬로우는 자아실현의 단계 있죠. 그죠? 자, 요 자아실현의 단계는 완전히 충족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이 자아실현 욕구가 바로 최상위 욕구가 되고요. 자, 그리고 최상위 욕구는 뭐한다? 완전히, 자, 최상위 욕구는 완전히 충족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위 욕구는 자아실현 욕구가 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 단계 욕구가 발생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이게 매슬로우의 욕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를 좀 보면서 할까요? 자, 매슬로우 욕구 5단계설입니다. 매슬로우는요, 자, 크게 두 가지를 먼저 나누면 성장 욕구와 결핍 욕구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자, 결핍 욕구는 하위, 저차원 욕구 중에 해당되는데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른쪽을 보시면, 욕구가 저차원 욕구가 있고 고차원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저차원 욕구 2개, 고차원 욕구 다 3개를 해서 총 5단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결핍 욕구에서 저차원 욕구에서 첫 번째 뭐냐면 뭐가 된다? 우리의 의식주, 그죠? 먹고, 그죠? 입고, 그죠? 잠자는 이런 것에 생명 유지에 대한 기본 욕구가 먼저 뭐가 된다? 발생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먹고 자고, 그죠? 그 다음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뭐다? 동기 유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욕구를 무선적 욕구, 생리적 욕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생리적 욕구가 발생을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동기 유발이 되면 이 동기가 어떻게 된다? 계속 충족시키려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 욕구가 충족이 됐을 때 이제 다음 욕구로 뭐가 된다? 자, 다시 말해서 이게 만족이 되면 자,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욕구는 자, 안전의 욕구입니다. 자, 안전의 욕구는 자, 안전 및 신체적, 정서적 피해로부터의 보호를 원하는 이러한 동기부여가 일어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것이 자, 다시 뭐가 된다? 만족이 됐을 때, 그죠? 만족이 됐을 때 다음으로 뭐 한다?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만족 진행, 그 다음에 만족 진행 이런 식으로 이제 욕구가 저차원 욕구에서 고차원 욕구로 계속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생리적 욕구,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욕구? 사회적 욕구입니다. 자, 사회적 욕구는 애정, 소속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이런 욕구를 말하고 있고요. 자, 존경의 욕구는 말 그대로 명성, 명예, 자존, 자율 이런 것들의 욕구를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계속 만족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는 그죠? 아까 말했지만 자아실현의 욕구는요. 자아실현 욕구는 완전히 자, 뭐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충족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완전히 충족될 수 없기 때문에 욕구가 최종 그 자아실현의 욕구에서 계속 뭐가 된다?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매슬로우는 이런 욕구, 다시 말해서 이런 욕구를 5개로 구분해 놓고 이 욕구에 따라서 뭐가 이루어진다? 욕구에 따라서 동기가 유발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뭐가 된다? 만약 이게 만족이 되면 이 단계에서는 그죠? 아까 표현한 결핍에 의한 자, 뭐가 일어난다? 자, 동기부여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핍에 의한 동기부여가 나타나서 여기에 대한 만족이 이루어지면 다음 단계 욕구로 진행을 하게 되고 다음 단계 욕구가 만족이 되면 다음 단계로 다음의 욕구로 제어가 된다. 다시 진행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 다시 한번 이제 매슬로우 보시면, 자, 그러면 이런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를 이제 표현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유용성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자,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의 유용성을 보겠습니다. 유용성. 자, 욕구 단계 이론을 경영활동에, 그죠? 경영활동에 적용하면 자원을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업원들이, 예를 들어서 그 종교의 욕구에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자원을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하면 자원을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알 수 있다. 이는
동기부여를 위해서 모든 욕구를 한꺼번에 다 채워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욕구, 그러니까 매슬로우 욕구는요, 뭡니까?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욕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욕구는 한 번에 하나씩 발생을 하게 되고 이게 만족하면 다음 욕구로 진행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 한꺼번에 다 채워줄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 즉 이미 충족된 욕구나 아직 충족 의욕이 없는 고차원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애쓸 필요는 없고 충족 가능성이 높은, 그죠? 충족 가능성이 높은 욕구부터 충족시켜야 함을 제시한 게 바로 욕구 단계 이론,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의 유용성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보시면 자, 이런 욕구 단계 유용성은 방금 말한 대로 뭐다? 자원을 어디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충분히 뭐 된다?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용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자, 오겠습니다. 계층적 관료 조직 구조의 효율성을 입증해 준다. 자, 계층적 관료 조직의 효율성입니다. 그죠? 관료 조직은 아시죠? 그죠? 관료 조직의 구조는 말 그대로 상명하복의 조직이 됩니다. 그죠? 자, 왜냐하면 사람들의 욕구가 1단계, 2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계층 관료 조직이 참여 민주 조직보다는 욕구 충족을 더 많이 해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개인의 경력 발달 과정, 그죠? 경력 발달 과정에 적용하면 의미 있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게 바로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의 유용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자, 종업원들의 하위 욕구가 충족된 후에는 동기부여를 위해 고차원 욕구를 충족시키는 조직 분위기, 그죠? 다시 말해 인간 중심의 경영을 조성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이런 저차원 욕구를 충족시켜주면 다음 단계인 고차원 욕구를 이제 뭐 된다? 해줘야 그 사람, 종업원들이 뭘 할 수 있다?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근데 이제 매슬로우의 유용성을 봤으면, 이제 매슬로우의 욕구의 문제점입니다. 자, 문제점은 이제 첫 번째 이거예요. 자, 뭐냐면, 욕구가 5개 단계로 나눠졌는데, 이 5개, 각 단계의 경계가 뭐하다? 첫 번째,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불분명. 그죠? 그러니까 분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문제점.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는데, 자아실현의 욕구의 개념이 굉장히 뭐하다? 어디까지가 자아실현인지를 잘 애매하게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게 문제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인간의 욕구는 후천적인, 그러니까 욕구는요, 자, 후천적인 것도 있고요. 자, 세 번째 볼게요. 자, 후천적인 것도 있으며, 자, 그 다음에 욕구의 내용도, 자, 네 번째보다 국가나 문화에 따라서 각 계층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매슬로우의 욕구는요, 그냥 5개 단계로 나눌 뿐이지,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구하는 욕구와 미국 사람들이 요구하는 욕구, 또는 중국 사람들, 그죠? 아프리카 사람들이 요구하는 욕구, 또는 문화에 따라서 욕구가 다를 수 있는데 그 욕구를, 다양한 욕구를 무시했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의 유용성과 자, 지금 자, 문제점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 5단계설을 봤으면 이제 내용 이론에서 두 번째입니다. 자, 뭐가 되죠? 알더퍼의 ERG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알더퍼는 자,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 이론을 한계점에 대한, 자, 이겁니다. 자, 한계점에 대한 대안으로서 ERG 이론을 제시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슬로우의 욕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있죠. 그죠? 한계점. 이런 것들을, 대안으로서, 그죠? 이런 것들, 문제점들의 대안으로서 ERG를 제시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ERG는, 자, 매슬로우의 욕구, 그러니까 매슬로우는 욕구를 5단계로 이제 냈는데, 그죠? 이거를 몇 단계로? 3개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첫 번째, 무슨 욕구? 존재 욕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계 욕구. 그죠? 자, 그 다음에, 릴레이션.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장 욕구. 그죠? 그로스. 그죠? 자, 그래서, 요렇게 3가지 욕구로 구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ERG 이론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알더퍼 이론, 알더퍼의 ERG 이론과, 그죠?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의 가장 큰 차이는, 매슬로우는요, 욕구를 5가지로 놓고 그 다음 욕구는 한 번에 하나씩만 발생한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개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욕구가. 그죠? 자, 그런데
이 알더퍼는 한 번에 여러 개의 욕구가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매슬로우는 항상 하위 욕구가 만족한 다음에 만족 진행의 과정을 거친다고 했는데, 이 알더퍼의 ERG 이론은 내가 하위 욕구가 만족이 되고 다음으로 진행했다 하더라도, 그죠? 이것이 뭐 할 수 있다? 퇴행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죠? 그러니까 매슬로우는 만족 진행만 했다면 얘는 만족하고 진행한 다음에도 다시 뭐 할 수 있다? 퇴행할 수가 있다. 좌절할 수도 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더퍼의 ERG 이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알더퍼의 ERG는요. 보면 욕구가 그러니까 욕구의 강도, 그러니까 성장 욕구의 중요성, 관계 욕구의 중요성, 존재 욕구의 중요성 나오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성장 욕구의 충족, 관계 욕구의 충족, 존재 욕구의 충족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매슬로우는 만족 진행만 진행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파란색이 만족 진행으로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이 알더퍼의 ERG는 내가 만족했다 하더라도 뭐가 될 수 있다? 그죠? 녹색으로 표현되는 좌절, 퇴행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만족하고 진행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죠? 내가 어떻게 된다? 성장 욕구가 좌절이 돼서 다시 어떻게 된다? 관계 욕구의 중요성으로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퇴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알더퍼와 매슬로우의 차이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대 욕구. 그러니까 알더퍼의 ERG에, 그죠? 자, 3대 욕구의 내용을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3대 욕구는 첫 번째 존재 욕구입니다. 그죠? 자, 존재 욕구는 매슬로우의 생리적 욕구와 안전 욕구를 그저 통합한 개념이다. 라고 하면서 생존을 위해, 그죠?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한 욕구라는 점에서 무슨 욕구라고 한다? 다른 말로 생존 욕구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무슨 욕구가 있냐? 관계 욕구입니다. 자, 매슬로우의 무슨 욕구? 사회적 욕구와 유사한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타인과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한다. 그래서 얘는 매슬로우의 안전 욕구와 존경 욕구의 일부를 포함한다. 라고 변해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봤는데, 두 가지 보면서 알듯이 위에서 보면, 다시 보시면, 아까 말했지만, 꼭 만족 성장, 그죠? 만족 진행, 이런 것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족됐다 하더라도 다시 뭐 한다? 좌절 퇴행 낼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가서, 그래서 첫 번째 존재 욕구와, 존재 욕구의 내용과, 그 다음에 관계 욕구의 내용을 우리가 봤어요. 자, 그럼 세 번째 볼게요. 성장 욕구입니다. 자, 성장 욕구는, 매슬로우의 존경 욕구와, 그 다음에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그죠? 이걸 통합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잠재력과 능력에 대한 성장과 관련된 욕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매슬로우는 세 가지. 자, 존재 욕구, 그 다음에 관계 욕구, 그 다음에 성장 욕구 이렇게 세 가지 욕구로 구분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시면 그러면 ERG 이론, 알더퍼의 ERG 이론의 특징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알더퍼는요. 인간의 내면적 동기를, 그죠? 단계로 나눠 고찰하는 것은 매슬로우 이론과 비슷합니다. 맞습니까? 그죠?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자, 차이점 보겠습니다. 자, 매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은 각 욕구에 아까 이제 표현한 차이점 있죠. 그죠? 자, 이래서 한 번에 하나 욕구. 근데 얘는 한 번에 여러 개 욕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차이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욕구 단계 이론은 각 욕구의 개념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반면 ERG로는 첫 번째 뭐가 된다? 포괄적이다라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매슬로우는 욕구의 개념을 확실히 5개 단계로 나누면서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명확히 이제 욕구의 단계를 했지만 얘는 약간 ERG로는 이걸 포괄한, 그죠? 자, 포괄적인 욕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자, 매슬로우는 욕구를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요성에 따라서 구분했는데, 자, 알더퍼는 두 번째입니다. 자, 추상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매슬로우는 과연 사람들이 어떤 욕구를 중요하게 생각할까에 초점을 맞춰서 욕구를 뒀다면, 이 알더퍼는 추상성의 정도, 얼만큼 추상적이냐,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분했다. 즉, 존재 욕구는 구체적, 성장 욕구는 추상적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보시면, 자, 매슬로우는 아까 말했죠. 만족 진행만 된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죠? 자, 그러니까 얘는 만족 진행됐다가 다시 진행된 후에 좌절 퇴행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알더퍼는 낮은 욕구로부터의 퇴행 과정도 있다. 다시 말해서 좌절 퇴행의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보겠습니다. 자, 매슬로우는 한 시점에서 아까 말했죠? 한 시점에서 한 욕구만 발생합니다. 하나의 욕구만 발생해요. 그죠? 자, 그럼 알더퍼는 뭐랬습니까? 두 가지 이상의 욕구. 그죠?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작용할 수 있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더퍼는 사람마다 세 가지 욕구의 크기가 서로 다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즉 성격과 문화, 나이, 환경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아까 여러분들 매슬로우는 뭘 했습니까? 문화, 그 다음에 나라, 국적, 그죠? 이런 걸 다 무시하고 하나의 그 욕구로만 구분했다면, 그죠? 자, 이 알더퍼는 성격과 문화, 그죠? 나이, 환경에 따라서도 욕구가 달라진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는 환경, 직무의 조성을 통한 동기부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동기부여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ERG 이론의 계층 구조는 욕구 단계 이론보다 약하다라는 것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알더퍼의 ERG 이론의 시사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더퍼에 의하면 볼게요. 존재 욕구나 성장의 욕구가 좌절되면 존재 욕구가 커짐으로 보다 물질적인 면에 집착한다. 그죠? 그래서 종업원의 상위 욕구 충족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뭐를 해주면 된다? 인간관계 개선, 그 다음 과업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줘야 된다라는 이런 시사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알더퍼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그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맥클리랜드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이제 시험에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항상, 우리가,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과, 그죠? 욕구 단계설의 이론과, 알더퍼의, 그죠? ERG 이론, 그죠? 이거를 항상 뭐 해야 된다? 비교하면서, 맞습니까? 그죠?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슬로우가 가지고 있는, 유용성, 그 다음 단점, 그 다음에 알더퍼 이론이 가지고 있는 뭡니까? 좋은 점과 그 다음에 욕구 단계설의 차이점, 그죠? 이런 것들을 잘 비교를 해줘야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득점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맥클리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이 되겠습니다. 맥클리론도 역시 무슨 이론이죠? 지금 이제 내용 이론 하고 있습니다. 내용 이론, 그죠? 그러니까 내용 이론은 계속 말했지만 뭡니까? 내용 이론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시키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맥클리랜드의 성취동기 이론 볼게요. 맥클리랜드는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 중에서 그죠? 상위 이겁니다. 상위 3가지 욕구입니다. 3가지 욕구. 그죠? 그래서 상위 3가지 욕구, 다시 말해서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그죠? 그 다음에 자아실현의 욕구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상위 3가지가 인간의 전체 욕구를 몇 프로 차지한다? 80% 차지한다. 그거 거의 대부분의 욕구가 상위 그 3가지 욕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3가지만 가지고 연구를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즉 성취 욕구, 그 다음에 권력 욕구, 친교 욕구 이 3가지를 제시하게 되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성취 욕구가 뭐냐? 자, 보겠습니다. 자, 성취 욕구는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성취니까, 그죠? 자, 목표를 설정하면서 동시에 이를 달성하고자 하는 욕구, 그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취 욕구는 그거죠.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했을 때 느끼는 성취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성취 욕구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거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그죠? 이런 욕구. 자, 근데 그러면 지나치게 쉽거나 지나치게 어려운 거 볼 경우 오히려 뭐 한다?
성취 욕구를 저해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아, 이거 하다 보니까 성취 효과 전혀 느끼지 않아. 너무 쉬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아니면 내가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했는데 이건 너무나 내가 하기엔 너무 어려운 그죠? 과제를 설정하면 당연히 성취 효과가 저해될 수 있다. 따라서 적당히 도전적인 직무를 수행할 때 성취 욕구가 자극이 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려운 과제를 선정해도 오히려 자, 동기가 저해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욕구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권력 욕구입니다. 권력 욕구. 자, 권력 욕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과, 그죠? 다른 사람에 대한 영향력, 그 다음에 통제력, 그저에 대한 욕구. 요거에 대한 욕구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죠. 그죠? 다 내 발밑에 두고 싶거나, 그죠? 내가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권력 욕구가 높은 사람은 책임지는 역할을 맡는 것. 그러니까 책임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되게 좋게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책임지는 역할을 맡는 것을 좋아하고 타인에 대한 영향력 행사나 그 다음에 경쟁의 상황을 즐기는 특성을 보이며 신분이나 그죠? 이거죠. 신분이나 지위 상승에도 높은 관심을 보이는 이러한 욕구가 바로 권력 욕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이렇게 보면 당연히 뭡니까? 권력 욕구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성취 욕구도 있지만 권력 욕구도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백그랜드.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볼게요. 자, 칭교 욕구도 우리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위 세 가지 욕구 중에서 80%인데 그죠? 그래서 성취 욕구나 권력 욕구, 칭교 욕구가 우리가 뭐 된다?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욕구의 80% 정도를 차지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칭교 욕구를 보시면 대인 관계에 대한 욕구, 그죠? 자, 이겁니다. 대인 관계에 대한 욕구, 그죠? 그래서 친구 욕구와 그러니까 많은 높은 사람은 자, 무슨적 협력적 상황을 상대적으로 뭐한다? 선호한다. 그리고 친구 욕구가 강한 사람은 이거 되게 중시하죠? 우정, 그죠? 그 다음에 친밀감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이러한 욕구를 가진 사람을 바로 친교 욕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맥클리랜드는요, 자 보시면 세 가지. 그러니까 보시면 맥클리랜드 성취 동기로는 아까 말했지만 매슬로우의 욕구 5가지 중에서 상위 3가지, 그죠? 사회적, 그 다음에 존경, 그죠? 자아실현 욕구를 대상으로 연구해서 3가지 욕구를 이제 나타내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성취 욕구. 두 번째가 권력 욕구. 세 번째가 바로 친교 욕구.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맥클리랜드의 특징을 보시면 맥클리랜드는요. 인간의 욕구는 학습됐다. 원래 선천적이지 않은 거라고 봅니다. 그죠? 학습된 것이며 당연히 개인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볼까요? 학습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인마다 뭐다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맥클리랜드 볼게요. 맥클리랜드 특징을 보시면 성취 욕구가 강한 사람은 굉장히 도전적이고 위험을 감수, 그죠? 이해됩니까? 그죠? 그리고 뭐다 특정 과업에 몰입한다.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금전적인 보상이나, 그죠? 자, 보상보다는 성취감이나 책임감 같은 내재적 보상을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취 욕구가 강한 사람은 말 그대로 뭡니까? 굉장히 도전적이고 성취를 느끼기, 그러니까 내가 직무를 수행할 때 굉장히 성취를 느끼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내가 도전적인 일에 성공해서 느끼는 성취감이 더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외적인 보상보다는 내적인 보상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특징이고요. 자, 두 번째 권력 욕구입니다. 자, 권력 욕구는 자, 보겠습니다. 자, 권력 욕구가 사회 중심적인 권력을 추구하는 자는 조직 집단의, 그죠?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조직 집단의, 집단 목표에 관심이 높고, 그 다음에 구성원들을, 두 번째입니다. 구성원들을 동기화시키고, 그죠? 자,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친교 욕구입니다. 친교 욕구는 다른 사람과 친근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욕구. 이거는 아까 했으니까, 그죠?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특징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맥클리랜드가 정리가 됐으면 이제 허츠버그의 투 요인이론 되겠습니다. 자, 경영에서 동기부여이론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허츠버그의 투 요인이론, 그죠? 자, 허츠버그의 투 요인이론은 허츠버그란 그 사람은 동기
이론과 위생 이론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요인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이 무엇이 그죠? 무엇이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시키느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허츠버그 투 요인에서 보면 자, 동기 요인이냐 위생 요인이냐 그죠? 어떤 것이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시키냐에 따라서 허츠버그는 요거를 가지고 동기부여를 설명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허츠버그는 직무의 내용에 대해 만족스러운 사항과, 그죠? 자, 요 기억. 직무의 내용에 대해서 만족. 그 다음에 직무 환경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상황. 그죠? 이거를 파악해서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투 요인을 제시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즉, 인간은 이원적인, 다시 말해서 만족스러운 상황,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서 이거를 투 요인으로 제시한 게 허츠버그의 투 요인 이론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 허츠버그의 투 요인 이론. 자, 넘어가서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 자, 첫 번째 무슨 이론이다? 동기 요인입니다. 그죠? 자, 동기 요인은 업무 수행에 있어서 동기부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얘는 1회 무슨 감, 성취감, 그 다음에 책임감, 그죠? 능력의 발휘와 승진, 그죠? 도전성, 그 다음에 직무의 내용과 관련된 얘는 이겁니다. 중요한 말은 이거죠. 직무 자체보다 만족감입니다. 직무 자체 만족감. 그래서 이런 직무 자체 만족감을 우리가 동기 요인이라고 표현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위생 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생 요인을 보시면, 자, 위생 요인은, 자, 이거는 외부 환경에 관한 것이에요. 그죠? 환경. 그죠? 아까 동기 요인은 직무 자체에 대한 만족감이라고 표현했다면, 얘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환경으로서 직무 불만족을 감소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능이에요. 기본적인 기능. 그죠? 자, 그래서 얘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작업 조건에 관련된, 요거죠, 요거. 환경이니까 작업 조건에 관련되어서 과연 내가 얼마를 받느냐? 자, 급여가 얼마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리후생은 얼만큼 되느냐? 그 다음에 대인관계는 괜찮느냐? 직장의 안정성은 있느냐? 그죠? 이런 거에 대한, 다시 말해서 뭡니까? 직무의 외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자, 불만족 요인의 제거가 반드시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요거 중요한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런 직무의 외적 요인으로서의, 그죠? 그러니까 외적 요인으로서, 급여를 올려주고, 그죠? 복리후생을 강화시켜 준다고 해서 꼭, 종업원들의 그러니까 만족을 반드시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종업원들한테 우리가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위생 요인보다는 무슨 요인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바로 동기 요인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자, 동기부여 가정이론은 좀 이따 보시고요. 자, 일단 위생이론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기부여에 지금까지 한 게 동기부여의 무슨 이론이죠? 내용이론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론은 과연 우리가 무엇이, 그죠? 무엇이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시키느냐라고 설명했는데 그게 첫 번째 매슬로우 욕구 단계에서 그 다음에 알더퍼의 ERG 이론, 그죠? 그 다음에 맥클리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 그 다음에 허츠버그의 투 요인 이론 이렇게 네 가지가 그러니까 내용 이론으로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내용 이론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과정 이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